말로는 막 세상 다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술만 먹으면 연락 두절되고 친구들이랑 놀 때 연락 잘 안 되는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봐서 알겠지만 이 연애라는 건 나 혼자 노력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한 노력이 꽤 괜찮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 좋은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3가지 방법. 빠밤! 이성적으로 아무리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존중 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으면 가벼운 관계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상대가 존중할 만한 가치를 보여줬냐 아니냐로 갑을의 연애, 갑과 을의 위치가 만들어지기도 한단 말이야. 생각해봐. 여러분이 막 자기 개발에 목숨을 거는 사람인데 쟤는 퇴근하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야.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 쟤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얼굴이나 직업이 마음에 들어서 만나본다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시간을 왜 저렇게밖에 못 쓰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너무 다르니까 존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든 괜찮은 사람을 찾고 싶든 일단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게 뭔지를 파악해줘야 돼. 가치관 맞추기가 필요한 거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퇴근하고 보통 뭐 해? 쉬는 날에 뭐 하고 보내요? 그 사람이 일이 끝난 이후의 시간이나 학교가 끝나고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단순히 스몰 토크용으로 쓰지 말아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지를 알면 과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지, 만약 그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나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각이 딱 나온단 말이야. 솔직히 이걸로 그 사람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건 일찍 알면 알수록 좋아요. 나는 고등학교 때 이걸 몰라가지고 좋은 대학교 준비하던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있지. 걔네들이랑 썸 타다가 엄청나게 실패했거든. 걔네는 시간만 나면 공부하는데 나는 시간만 나면 놀고 있으니까 이 존중 베이스를 못 만드는 거야. 고등학교 때도 이게 필요하다니까? 나이 불문하고 적용이 돼요. 이걸 온라인에서 만난 사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위피를 보면 관심사 영역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냐, 집에서 보는 넷플릭스냐,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까지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야. 취미 영역에. 만약 여러분이 진취적인 스타일이라면 여기서 취미가 헬스든 외국어든 자기 관리, 자기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이 존중 베이스를 구축하기가 훨씬 쉽겠지. 구체적인 관심사만 봐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지,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지 다 보이잖아. 그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나에게는 똥차가 누군가에게는 벤츠가 된다. 그만큼 연애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지향하는 연애 스타일이라는 거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연애는 대표적으로 친구 같은 연애, 진지한 연애, 대화 위주의 정적인 연애, 활동 위주의 연애, 휴식 위주의 연애, 이 5가지 스타일로 나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유사하지 않은 사람을 피할 거 아니야. 만약 여러분이 정적인 연애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썸남이나 썸녀가 막 자기 친구들 다 불러서 막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더블 데이트하고 여럿이 어울리는 연애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둘이 잘 맞을 리가 없어요. 자기가 지향하는 연애가 충족되지 않으면 관계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한쪽이 더럽게 참게 되는 슬픈 연애를 하게 되겠지. 그래서 썸 탈 때 알아가는 사이에 너는 보통 데이트할 때 어떤 스타일이야? 너 사람 만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하는 질문으로 서로가 얼마나 유사한 연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줘야 돼.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있다면 이 질문으로 그 사람의 스타일이 파악되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제가 나를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이 각이 나온단 말이야. 이걸 플러팅에 써먹을 수도 있어. 그런 의미에서 위피가 좋은 게 뭐냐면 이 Q&A라는 질문에 연인 사이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질문을 해놓고 대화 티키타카가 중요한지, 싸운 뒤에 문제 해결 방식이 중요한지, 개그 코드가 중요한지,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
이것도 일종의 연애 가치관이 얼마나 비슷한지 맞춰보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썸남썸녀한테 써먹어 볼 수도 있어. 나도 이거 써보면서 무슨 질문에 무슨 대답을 했나 은근히 보는 재미가 있다니까? 보통 이성으로 만나서 알아가는 사이에는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많이 기대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잖아. 말로는 막 세상 다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술만 먹으면 연락 두절되고 친구들이랑 놀 때 연락 잘 안 되는 그 무신경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애초에 거짓말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게 되면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인지하지 못하게 돼.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말로 상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빼고 행동으로 얼마나 나와 잘 맞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지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분들은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를 봐줘야 된다는 거야.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그 말만 믿고 나랑 잘 만나주지도 않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게 돼요. 제가 세상의 모든 이성 친구를 다 만나고 있어도 그래도 얘는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러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단 말이야. 상대방의 말이 만든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버린 거지.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의 성향과 얼마나 저 사람이 유사한지를 봐줘야 되는 건데 솔직히 안지 얼마 안 된 사이에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파악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 경험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순히 너 화났을 땐 어떻게 하는 편이야?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살면서 제일 크게 화냈던 적이 언제야? 너 그때 어떻게 화냈었는데? 이렇게 과거를 묻게 되면 듣는 쪽은 이상적인 나를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정한 사람,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너 누구 만날 때 기념일 어디까지 챙겨봤어? 너 이때까지 살면서 이벤트 같은 거 해온 적 있어? 뭐 이런 경험을 물을 수 있겠죠. 왜? 사소한 기념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세심하고 다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는 게 가능해. 위피에 보면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소개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내가 봤던 것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혼술이나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 다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자기소개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동물을 키우는지 구체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 나를 알리는 시간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이 진정성 있는 행동이 되는 거란 말이야. 특히 위피를 쓰는 사람들 중에 좀 진지하게 사람을 알아가고 싶은 분들은 자기소개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을 만나야 가벼운 관계에 시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게 돼요. 사실 위피는 소개팅 앱이라고 하기에는 친구를 찾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알려준 것들을 잘 적용하면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봐.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역으로 짱남짱녀한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가까워지기도 쉬우니까 기억했다가 꼭 유용하게 써먹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